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8월 이제 중순이 지났고요. 이제 8월 말을 향해서 이제 8월 하순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번 한 주도 시장은 참 힘들었습니다. 더위만큼이나 되게 힘들었는데 다음 주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 좀 다가올 것인지 아마 다음 주는 좀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가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빨리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중요한 지표는 이제 중국의 흔들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국이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뭔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뭔가 할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4.3%를 경신한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103 거의 뭐 4, 3까지 이렇게 넘어선 재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경계감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이슈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뭔가 중국의 데이터도 잘 없고 중국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니 중국인 또 나름대로 깜깜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청년 실업률을 앞으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되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이 15 레이트라는 이 부분 상하이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금리가 단기물과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 정상이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이렇지 않고 뭐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이렇게 불쑥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이 비정상적인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보자라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8월 18일 날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발표된 15 레이트를 한번 보면, 야, 이게 또 갑자기 뭐 단기물 위주로 튀기 시작하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오버나잇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2주짜리가 이렇게 튀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하루짜리가 1.9460까지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근데 일주일짜리가 1.8860 여기까지만 딱 넣고 봐도 하루짜리 금리가 일주일짜리보다 더 높네. 그죠? 그러면 이게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제가 이제 주중에도 대표님한테 뭐 그런 표현을 써드렸지만 제가 대표님한테 내일 하루 바로 돈 드릴게요. 하루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대표님은 워낙 이제 이 거대 8.15 플랫폼을 이끌고 계시니까 그래요? 그럼 뭐 빌려줄게요 라고 이자도 안 받고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님 저 일주일만 좀 급전 좀 쓰고 드릴게요 라고 하면 키맨 KB증권에 다니긴 하는데 이거 좀 찝찝한데? 그러면 나 한 이자 그래도 한 2, 3% 줘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인 거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단기물이 지금 더 높게 튀어오른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아직 좀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만들어지니까 한번 보죠. 일단 두 개 중에 하나의 지표는 불안정했습니다. 지금 근데 위안화의 흐름을 한번 보죠. 일단 위안화의 흐름. 자, 위안화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꺾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지금 1년짜리 위안화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7위안을 돌파해서 5월달부터 가파르게 올라오던 위안화가 7.35인가요? 이번 주에 한 7.35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7.35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행히 7.30에서 안정을 조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중국 증시가 목요일날 살짝 낙폭을 줄이는 기술적 반등을 보였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시장의 이러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이슈가 조금 계속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헝다 쪽에 뭐 이슈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헝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조회해보면 중국의 부동산 공룡 헝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
중국 당국은 조사 착수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부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금요일 날 중국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상위부터 한번 볼까요? 다시 원위치. 네. 목요일 날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다시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1% 빠지면서. 네, 상위 지수. 그리고 그 다음에 심천 한번 볼까요? 네, 심천도 마찬가지죠. 목요일 날 양봉을 다 그냥 몸통으로 커버해버리면서 1.7%나 빠져버렸네요. 자, 전저점을 그리고 완벽하게 조금 이탈을 이번 주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콩. 이거 홍콩도 뭐 전저점을 이렇게 일단은 좀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나 빠졌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죠? 네, 2%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중화권 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경계 요인으로 경계감을 이제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구두로 개입을 하든지 뭔가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벽개원이죠. 이게 이제 컨트리 가든 아닙니까? 영내 채권 9월 2일 날 만기가 되는 영내 채권 처음으로 3년 연기 납부를 3년 연기 납부를 방안을 확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구체적으로 좀 알려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루머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8월 23일과 25일 사이에 채권단 회의를 개최를 하고 요거 3년 연기 납부하는 부분을 확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은 조금 소방수 역할 급한 불은 살짝 그죠? 끌 수 있는 만약 이게 맞다면 단기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왜? 가장 9월 달에 큰 부담 중 하나였는데 그죠? 9월 2일 날 만기가 영내 채권 이제 돌아오는 만기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부담이 좀 큰 것 중에 하나였는데 뭐 하나 막은 거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불은 좀 끌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뉴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 4.3%를 돌파한 이 부분이 또 이제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그림을 만들어 봤냐면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요거 T노트라고 되어 있는 10년, 요게 미국의 국채 10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10년짜리 미국의.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최근에 기술주들이 조금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있고 기술 성장주들, 빅테크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10년물 그 국채 금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언제부터 데이터죠? 2005년도부터네요. 네, 2005년도부터 23년까지니까 무려 18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면 금리가 일단 큰 트렌드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요 구간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렇게 빠지는 구간. 노란색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렸네요.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최근 그림을 한번 보면 금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구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욱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2022년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금리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뭔가 금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의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4.3을 넘어서서 이게
더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뚫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4.4%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면 어떤 그림? 지난번에 이렇게 금리 내려올 때 그죠? 반도체 업종 그림 괜찮았던 것처럼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지금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요거는 또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의 그러면 10년 금리랑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밑에가 이제 노란색 미국의 10년물 금리,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검은색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최근에 우리 2500선까지 다시 2600선 깨지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와 10년물 국채 금리도 주식시장은 이러한 관계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마다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다, 뭐 2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증시에 그나마 잠깐 반짝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바이오, 생명과학 쪽이었는데요. 이들 쪽에 약간의 이제 기술주와 헬스케어 쪽에 미국입니다. 요거는 관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업종과의 미국의 금리와의 관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오니까 4.3% 막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이오 업종이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티커는 가족 여러분들이 좀 큼직큼직한 업종의 티커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XLK가 뭐냐면 미국의 IT,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LV는 뭐죠? XLV는 헬스케어 업종, 헬스케어 업종의 ETF의 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XLK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XLK가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일 때 반대로 XLV 헬스케어 업종은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오히려 XLV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강할 때는 시장 대비해서입니다. S&P 500 대비해서의 상대 강도니까요. 지수 대비해서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강할 때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인 기술주가 이렇게 빠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죠. 이건 뭔가 기술주와 헬스케어 업종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 진영은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까요? 뭔가 금리가 올라오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중국의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좀 경기 민감한 쪽은 꺾이고 경기 방어적인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헬스케어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뭐 파닥파닥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은 캐시를 꾸준하게 벌어들이는 약간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기술주 잘 가던 기술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좀 꺾이고,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헬스케어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그러한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기술주가 제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반도체 이야기도 뒤에 나오는데 지금은 스페셜티 반도체만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반도체가 어디냐? HBM으로 불리는,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거를 제가 올 연초부터 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챗 GPT 출시된 때부터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요쪽만 괜찮아요, 지금. 근데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라는 것은 그냥 전통 고리타분한 옛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우리 일반적인 이제 뭐 반도체들은 여전히 업황이 안 좋아요.
가격 인하하고 여전히 재고 아직 털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낸드 쪽은 특히나 더 안 좋고, 레거시 반도체 쪽은 여전히 범용 반도체 쪽은 안 좋습니다. 자,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정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유가가 다시 80달러 위로 올라왔죠. 네, 그죠? 80달러 위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80달러 위로 유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게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가 줄어들고, 연준이 야,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같은 모기지 금리, 우리 아파트 살 때 그죠?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그죠? 이런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신용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금리로 이자 비용으로 뭐 이런 걸로 100만 원 나가다가 50만 원만 나가줘도 50만 원의 여윳돈이 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아이폰도 내가 이번에 나오는 거 아이폰 15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고, 저도 갤럭시 노트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가 아니죠. 갤럭시 폴드 쓰고 있는데 너무 이거 버벅거려요. 이거 바꾸고 싶은데 815 대표님이 안 바꿔주시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제 돈으로 바꿔야죠. 근데 저도 이게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제 주머니에 여윳돈이 좀 생기면 당연히 저도 이제 교체할 수 있잖아요, 신제품으로. 네. 이렇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 쪽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 XLK라는 기술주의 ETF가 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에부터 올라왔던 이유는 뭐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게 AI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AI 반도체도 좋고, 그 다음에 레거시도 더 좋아지면 이렇게 흐름이 될 수 있다까지 이거는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수급 쪽으로도 한번 보죠. 네, 수급 쪽으로 한번 보면 5월달 이후로 가장 큰 자금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진한 색이 뭐냐 하면 S&P 500 대비 헬스케어 업종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데, 작년도 연말부터 해서 계속 시장 대비해서 약했잖아요. 이렇게 우하향을 그렸잖아요. 약했는데 최근에 이제 뭔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게 연한 색이 뭐냐면 이게 플로우입니다. 자금이 유입되는 플로우인데, 이게 지금 바닥에서 5월달 이후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으로도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고, 국내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ETF가 8월 들어와서 그죠? 뭐 하나씩 지난번에 하나 어디였죠, 우리 그 코엑트죠. 코엑트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타임폴리오에서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8월 말에는 이제 신한에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는지 여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조금 약간 높게 올라오면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ETF들로 자금이 막 유입이 되면 우리나라 이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미국은 일단은 헬스케어 업종 쪽으로 자금이 조금 유입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에 계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절성. 네, 우리가 1월 효과 막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세린메이 5월달,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뭐 있죠. 그 뭐죠? 산타랠리?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연말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절적으로 연중을 봤을 때 1월 달과 12월 달까지 이렇게 연중을 좀 잘라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건 미국입니다. 8월과 9월은 헬스케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달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8월, 9월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퀀트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을 봤습니다. 이게 XLV라는 헬스케어 업종을 봤고, XBI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B가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S&P 500 대비해서 어떤가를 보면, 이거는 뭐 항상 거의 0 아래에서 움직였네요. 올 연초 이후에 보시면 계속 0 아래에서 움직였고, S&P 대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우리 금리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우리 코스피 관계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여기 빨간색 그림이고요. 예.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와 그 XBI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년물 금리가 3%대 초반에서 이렇게 4% 초반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바이오 업종은 그죠? 예. 이렇게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으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은 이번 주에 4.3을 장중에 막 터치를 하면서 조금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만약에 4% 아래로 금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 그러면 S&P 500 대비해서 이 XBI 바이오 업종의 차트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이오 업종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4.0을 깨고 금리가 떨어지는지 여부가 이 바이오 업종한테는 중요하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코스피한테도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나 바이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 라는 거 하나 보시고, 이번에 이제 우리도 실적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끝났는데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비만, 그 다음에 GLP-1,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언급된 횟수가 매우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근에 약간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GLP-1이라는 게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죠? 앞으로 이 키워드를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바이오 좀 업종 내에서도.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GLP-1이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8.15 촬영을 항상 하러 오는데, 공복에, 평일에도 사실 공복이에요. 제가 촬영을 하긴 하네요. 근데 이 GLP-1이라는 것을 제 몸 안에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별로 안 고픈 거죠. 포만감이 느껴지고 별로 뭔가 먹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별로일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사실 먹는 게 그나마 주말에 이제 좀 먹는 게 행복인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뭐라 해야 되나,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키워드들을 그래서 누가 주로 언급을 많이 했나라는 것을 한번 데이터가 나온 걸 뽑아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일라이릴리, 그죠? 일라이릴리 여기가 지금 이 마운자로 맞죠? 네, 마운자로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핫한 제약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무려 40번 가깝게 어닝콜에서 이 비만이나 GLP-1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런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는 핫한 테마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닝 시즌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별로 AI라는 키워드를 언급한 횟수는 얼마나 많을까?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하나는 누가 있을까? 여기 보면 mRNA, 이게 누굽니까? 이게 모더나 아닙니까? 모더나, 우리 한창 코로나 백신 이슈가 있을 때,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AI라는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네. 그래서 의료 AI가 지금 다시 금리가 조금 올라오면서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그죠? 의료 AI 쪽이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타임폴리오에서 이제 그 바이오 액티브 ETF에서 편입한 관련 종목들 내에서 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셨죠, 그죠? 그리고 8월 말에 나오는 이제 신한에서 나오는 것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꽤 편입되는 ETF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수급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생명과학 업종에 대해서 생명과학 업종이 이 노란색입니다. 이게 바이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명과학 업종 분류가 이게 FN가에 대해서 분류가 이렇게 소분류를 이렇게 해놓는 명칭이 있어서 저는 그대로 그냥 따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은 뭐냐면 20일 동안의 누적으로 기간 순매수 대금입니다. 매일매일 20일 동안 누적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2일부터 21일 뭐 이렇게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연속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요게 한 번씩 이제 한 번에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 목에 차면 단기적으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된다. 예전에 자동차도 제가 한 번씩 이런 걸로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에 누적 기간들이 20일 동안에 누적 순매수 대금을 보면 많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 정도네. 그죠? 얼추 요 정도 올라가면 조금 목에 차는 빈집에서 요거는 약간 찬집 수급 쪽으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빈집이었다가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샀는데 약간 좀 전고점 정도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뭐죠? 바이오 업종 지수도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ETF 쪽으로 수급이 좀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면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뭐 약간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 되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출입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흐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관심을 둬야 된다? 빈집일 때가 별로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잖아요. 대부분 그죠? 이럴 때가 좀 기회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이야기 잠깐만 또 해드리면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변곡점을 한번 기대해보고 이번 주에는 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등등의 이슈들로 시장이 참 어려웠던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도 나왔죠. 중국의 경제지표 매우 부진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국의 벽개운 채무 불이행 이슈 나왔죠. 헝다 파산 신청 나왔죠. 테슬라는 자꾸 전기차 가격 인하한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P와 Q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P 곱하기 Q는 우리가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좀 인하해도 Q만 많이 늘어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Q가 늘어나는 것도 좋긴 한데 진짜 주가가 잘 되려면 P 자체가 이게 올라가야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좋아지는 이게 어디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아닙니까? Q 엄청나게 팔리죠. 근데 단가도 지금 만만치 않죠. 그죠? 신제품 나오면서 이런 시장들이 훨씬 잘 되는 거고 지금 전기차 쪽은 Q는 만약에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P가 이게 안 되니까 경쟁이 치열한 그죠?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우려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그러면 다음 주는 뭐가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게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뭔가 경제 관련된 분들, 경제 관료들, 정부 관료들,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장들 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공부도 하는 학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여기에서 뭔가 강한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이벤트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지는데요. 뭐 한번 느낌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9월 달에 FMC 회의에서 어떤 정책을 할지에 대한 약간의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통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쪽에 대선 토론이 있는데 원래는 트럼프가 거의 지금 우세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대항마로서 한 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우리는 트럼프가 안 되면 더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이 정도가 있고 자 가장 큰 건 이거죠. 엔비디아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리 주가가 우리 땡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GPU 수요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이 회사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코멘트를 해줄지 실적과 그다음에 가이던스 전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네이버의 클로버 X가 공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기대하던 부분이죠. 이때 이제 셀온이 될지 뭐 근데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 반짝 올랐다가 또 약간 빠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7월달 관광 통계가 8월 말에 나오는 이 부분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관광 통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는지 단체 여행객이 증가를 좀 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영향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미용기기 쪽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와 Q가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도 테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P와 Q가 조금 같이 좋아지는 쪽이 저는 미용기기 쪽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좀 올랐다가 실적 발표 전으로 좀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8월 말에 신한자산운용에서 또 이란 의료기기 관련된 ETF가 소부장 ETF가 또 나오니까요. 좀 수급 쪽으로 뭔가 모멘텀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중심으로 2분기 실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적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덩치를 한번 보시죠. 일단 매출액을 한번 보시죠. 일단 클래시스가 분기 매출액이 가장 크네요. 어쨌든 형님이네요. 형님, 그죠? 대장입니다. 클래시스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시가총액을 계속 2조 이상으로 막 가는지 아니면 꺾이는지 대장주의 흐름을 계속 겪는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덩치가 큰 종목은 300억대 분기 매출이 올라온 원택. 이거는 제가 거의 원픽이었던 종목이죠. 작년 가을부터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시가총액 1조화 갈 거니까 저는 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가족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원픽으로 선택해 드렸던 종목이 원택이었죠. 올리지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여기까지가 일단은 분기 매출액이 300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고 비올 이루다는 아직 상대적으로 그죠? 분기 매출액이 100억대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클래시스 클래시스와 비올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정도를 충족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나온 기업은 누구일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바로 우리의 원픽이었던 원택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126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원래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약 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자리 숫자를 생각했는데 세 자리 숫자가 나온 거니까 엄청나게 이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는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았는데 뭐 인라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충족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 것은 원택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택에 이번에 이제 지난주인가? 아무튼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요. 제 이제 지인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공유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실적이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상반기가 더 좋을 것인가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미용 의료기 산업의 큰 방향성이 일단 중요한 거고요. 성장이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인가? 그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상반기가 한 4, 하반기가 6 정도. 상대적으로 더 하반기가 더 좀 좋게 나올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좀 더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3대 7 정도로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한 4, 6 정도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나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간 매출액 12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40% 정도로 마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분위기로는 야 보수적이다. 다녀온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고주파 의료기기 올리지오가 카자흐스탄에 인증을 획득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뉴스 외에도 말레이시아에 올리지오가 진출했다라는 게 있고 미국입니다. 하반기에 OEM으로 또 뭐 추가적으로 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전히 해외 쪽에 중에서 이 시술에 되게 매우 시장이 관심이 크고 잘 되는 쪽이 브라질입니다. 남미 쪽. 남미. 여기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올리지오를 진출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올리지오 인증 획득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비가
잘 이렇게 깔리고 있는 미용의료기기는 일단은 장비를 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병원에 피부과에 장비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팁 소모품입니다. 팁을 계속 판매라. 이게 단가가 마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평균적으로 이게 한 8,000개 정도 나갔었는데요. 최근에 평균 9,000개까지 숫자가 올라오고 있다.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계절성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4분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그 다음에 2분기, 1분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별로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성수기 쪽으로 좋아지는 시장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상반기 매출만 지금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2만 해도 1200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시장이 원래 더 성장이 더 좋은 그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 곱하기 2를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00억이 아니라 적어도 1400억에서 한 150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반기 연간 매출액이 된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팁이 소모성 그 올리지오 팁이 소모성 부품 마진이 좋은 게 월 한 7, 8천 개 나가다가 지금 9천 개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OP 마진이 41%였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게 45%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다. 45%까지 뭐 잘 되면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요. 보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5%까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내년도에도 50%의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400억에서 1,500억이 올해의 매출액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여기에서 50% 성장을 한다? 그러면 700억 정도를 더하면 그죠? 절반 정도를 하면 2,100억이고 여기서 또 절반 정도를 하면 2,400억 되나요? 예. 그죠? 예, 2,200억? 네. 2,200, 300억. 아무튼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요 정도. 그죠? 예. 자, 그래서 내년도 매출액은 2,100억에서 한 2,200, 300억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여기에다가 마진 45%를 곱하면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약 1,000억 정도, 그죠?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가 일단은 대장이잖아요, 그죠? 미용 의료기기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 2조를 돌파해서 2조 1,000억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이 원택입니다. 원택. 원택도 최근에 실적 발표 전후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로 돌파를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두 회사 간의 갭이 1조 원 이상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위에는 2조 1,000억 넘어갔고 여기는 1조 1,000억 정도니까 약 1조 정도가 시가총액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번에 살짝 시가총액 갭이 좁혀질 뻔했는데 이 회색 그래프는 뭐냐면 클래시스와 원택의 시가총액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갭이 좁혀질 뻔했는데 클래시스 원택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클래시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약간 1조 원 정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총액 갭이 좀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좀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클래시스도 이렇게 꾸준하게 4분기 합산 차트가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합산 차트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하는데요. 이거 곱하기 4를 하면 한 800억 정도 그죠? 하네요. 800억 정도 버는데 2조 원, 2조 3천억이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800억인데 2조 3천억이다. 자, 클래시스 주가는 EPS 노란색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원택의 4개 분기 합산 차트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죠. 자, 영업이익 126억 이번에 2분기 나왔습니다. 곱하기 4를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되나요? 400억에서 한 500억 시가총액 1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로 우리가 보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도. 클래시스의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클래시스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매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이렇게 이제 내고 있어서 데이터를 제가 뽑아보니까 올해는 한 9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클래시스 내년도에 1168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68억? 아까 제가 키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택이 내년도에 2100억에서 2300억 나오고 마진 한 45% 정도 나오면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 원택도 영업이익 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붙네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가니까. 그죠? 보실까요? 자, 원택이 지금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8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 전망치가 내년도 실적 추진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죠?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Q와 4Q가 실적이 나올 때쯤이 되면 야, 이건 뭐야? 하면서 실적은 내년도 실적 전망치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애널리스트들이 올리겠죠. 후행적으로. 저는 1000억 정도로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스의 내년도 영업이익과 원택의 영업이익이 거의 붙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갭이 지금은 보시면 클래시스가 24배에서 거래되고요. 내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도 기준. 원택은 1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은 저는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붙으면 마진도 비슷하게 붙는다면 이게 붙어야 된다. 클래시스가 내려와서 이 PER 밸류에이션이 붙든지 아니면 원택이 올라가서 PER 밸류에이션이 붙든지 이게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죠? 요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맞는가? 같이 영업이익 체력이 영업이익 1000억 정도를 붙는다라면 클래시스가 올라간다면 원택이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붙든지 아니면 클래시스가 약간 행보하면서 동안 올라가든지 이 갭 차이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가총액이 지금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시장에서는 아마 갭을 좀 메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용의료기기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근데 많이 돼 버렸네요. 11시 35분이 돼 가지고 제가 HBM 관련해서 요거 뭐 간단하게만 요거는 한 1, 2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AI 테마, HBM 핵심 수혜 찾기가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고, 네.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이제 삼성이 9월 달에 HBM을 출시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그래도 반사 이익을 좀 누리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이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5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지만 내년도에는 900억 이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걸로 이오테크닉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오테크닉스 그래서 기억을 좀 계속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조금만 좋아지면 훨씬 더 하이닉스 주가가 잘 튀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주가가 견조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도 HBM 쪽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죠? 그리고 뭐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 좀 기판 쪽에서 주가 움직임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거의 1, 2주 동안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한다면 결국에는 HBM 쪽으로 해야 된다. 되는 쪽으로 해야죠. 시장이 성장을 하고 돈이 지금 몰리는 쪽, 그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전망 자료를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결국에는 HBM 쪽으로 해야 된다. 자, 이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게 만들었던 이유인데요. 반도체 지수 노란색 가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 대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또 목에 차니까 3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사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좀 멈추고요. 이제는 다시 빈집에서 수급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PSK홀딩스, STI, 뭐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특히 한미반도체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요게
MSCI 지수 편입된 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장시작 전 방송에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호재가 있음에도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기대할 부분은 결국에는 이 HBM 쪽인데 HBM 쪽인데 반짝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뭐다?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는 자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8월 23일에 저 내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었죠. 아니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다 팔아놨네? 이 적정 비중까지 다시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8월 언제부터? 14일부터 홍콩과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NDR, 그러니까 IR을 해외 IR을 시작하니까 그때 그 HBM과 관련된 IR을 들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혹시나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수급적 모멘텀을 한번 8월 23일 전에는 한번 기다려보고 그 부분이 되면 주가가 또 바닥을 한번 잡고 움직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때마침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자 보시죠. IR이 8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해외 IR. 근데 8월 16일부터 외국인들은 다시 지금 56만 주,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는 50만 주 이렇게 한미 반도체에서 집중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IR이 좀 성공적이었을까요? 네, 뭐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매일 아침에 장시작전 방송을 하니까요. 그때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좀 자료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로 일단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 장시작전 방송에서 또 다양한 시장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준비해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가족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